반갑습니다. 평범한 18년차 꼰대 직장인 여러분들의 동네형 화혜주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뜯어보고 살펴볼 이어폰은요, AKG에서 이번에 새로 나왔죠, N400 노이즈 캔슬링 코드리스 이어폰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자, 이 녀석은 출시될 때부터 굉장히 말이 많았던 그런 이어폰입니다. 버즈 플러스 출시가 됐을 때 노이즈 캔슬링 빠진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에어팟 프로에는 있는데 여기 도대체 왜 빼가지고 출시가 된 거냐, 아쉽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았었는데, 버즈 플러스 나오고 나서 얼마 안 돼가지고 이 녀석 출시 소식이 들렸던 거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간 이어폰이 나온다고 하니까 많은 분들이 삼성에서 뒤통수 쳤다, 버즈 플러스 괜히 샀네, 뭐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았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뭐 저는 사실 동의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삼성하고 AKG라는 이 회사가 다른 회사예요. 물론 AKG가 하만의 계열사이죠. 뭐 하만 계열사 여러 오디오 브랜드들이 많이 있습니다. JBL도 있고, 뭐 하만 카돈도 있고, 렉시콘도 있고, 굉장히 많은데 하만 자체가 삼성 거죠. 삼성에서 인수한 지 이제 한 4년이 조금 안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회사로 생각하고 동일선상의 그런 제품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분명히 다른 제품이라는 부분. 그리고 N400이 AKG에서 이번에 처음으로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입니다. 그동안 블루투스 이어폰들은 많이 있었지만 완전 선이 없는 이어폰은 이 제품이 첫 제품이라는 부분만 뭐 보더라도 동일선상에서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일단 보시면 박스 크기가 굉장히 크죠. 버즈 플러스랑 비교를 해도 압도적인 크기가 느껴지고요. 무게도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막 흔들었을 때 어떤 잡소리가 들리지가 않죠. 안쪽에 굉장히 패키징이 잘 되어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 자, 뜯어보면서 한번 살펴볼게요. 이 뒤쪽에 보시면 창을 통해 가지고 유닛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그리고 뭐 각종 스펙 같은 게 이렇게 많이 적혀 있는데, 그거는 뭐 나중에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뭔가 고급스러워. 확실히 가격이다 보니까 딱 열었을 때 보이는 느낌이 고급스러운 느낌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구성품도 이렇게 한눈에 잘 보이는 그런 구성인데요. 보시면 바로 이렇게 추가 이어팁이 보이고, 그리고 이어윙이 이렇게 보이고요. 그리고 이거는 폼팁이 들었네요. 저는 개인적으로 뭐 폼팁 그렇게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이거 뭐 착용감 때문에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사실 이게 귓밥이 굉장히 잘 묻어나죠. 그리고 사용하다 보면 금방 또 분해가 되고, 위생적으로 사실 그렇게 썩 좋지 않습니다. 실리콘 팁 사용하시는 걸 추천을 드릴게요. 자, 이 안쪽에 보면은 퀵 스타트 가이드가 있고요. 여기 크레들이 있는데 굉장히 크레들이 묵직하네요. 조금 매트한 느낌이고, 바깥쪽도 무광 플라스틱에 사용하다 보면 스크래치가 좀 날 것 같은 느낌도 들고요. 그리고 이곳은요, 페어링 방법이 나와 있고, 그리고 컨트롤하는 방법이 이렇게 이쁘게 잘 표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사용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유닛은 자, 여기 이렇게 있는데요, AKG.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이렇게 돌돌 말려져 있는 형태인데, 꼭 유선 이어폰의 그런 패키징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C타입 케이블입니다. 자, 유닛을 보면요, 여기 가운데 이렇게 이어윙이 둘러져 있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어윙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 이 구성은 갤럭시 버즈 플러스와 비슷한 느낌이에요. 이 버즈 플러스도 보시면 이어윙이 있는데, 저는 윙이 없는 걸 쓰거든요. 그게 착용할 때 더 편해서 이렇게 쓰는데, 이 녀석도 일단 벗겨. 자, 깔끔하게 이어윙의 길이가 짧은 걸로 교체를 했습니다. 보기에도 훨씬 더 깔끔해 보이지 않나요? 자, 하우징 부분에 AKG가 이렇게 이쁘게 새겨져 있는데, 이 부분이 이제 터치패드입니다. 굉장히 매끌매끌한 느낌인데 스와이프도 되고요. 그리고 요거는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이다 보니까 마이크가 두 개가 달려 있습니다. 통화 수음용 여기 마이크가 여기 있고요. 여기는 노이즈 캔슬링용 마이크가 이렇게 하나 더 달려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충전 포고핀이 이렇게 보이고, 여기 요 색깔은 이 크레들의 색깔하고 이렇게 맞춘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레프트가 푸른색으로 칠해져 있는데, 레프트가 오른쪽에 이렇게 넣게 돼 있네요. 이렇게 돼 있고, 라이트 빨간색은 왼쪽에 꽂게 돼 있고, 충전불이 굉장히 이쁘게 들어오네요. 근접 센서까지 갖춰져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죠. 자, 이어팁의 품질은 그냥 보기에도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맨들맨들하고요. 보통 플라스틱 노즐이 끝까지 나와 있고, 이 끝에 부분만
음속 필터를 쓴다든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운드에 뭔가 튜닝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좀 많이 쓴 것 같은, 좋은 부품을 넣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죠. 이제 크레드를 좀 살펴보면 커요. 큽니다. 버즈 플러스랑 비교를 해봐도 크죠. 큰 게 느껴지는데 무게도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고요. 열리고 닫히는 느낌은 고정되는 느낌 없이 그냥 열리고 닫힙니다. 그리고 힌지 부분은 이렇게 금속 힌지를 썼고요. 고급스럽죠. C타입 단자가 있고 충전 상태를 확인해주는 LED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강제로 블루투스 페어링 모드로 진입하게 해주는 그런 버튼 같은데 딸깍딸깍 소리가 나죠. 전반적으로 깔끔한 느낌의 그런 충전 크레들의 모습, 그리고 유닛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회사 제품이지만 같은 계열이다 보니까 비교를 자꾸 하게 되죠. AKG가 훨씬 더 묵직하고, 이거 뭐 흉기로 써도 되겠는데 이거? 이걸 이렇게 열어서 찾기를 누르면 AKG N400NC TWS, 자 이렇게 연결이 됐죠. 전용 어플도 한번 깔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KG를 검색을 하면 바로 AKG 헤드폰이라고 어플이 뜨고요. 설치, 열기, AKG 뛰어난 디테일, 시대를 앞서가는, 시작하기. 자, 어플 깔고 이제 연결까지 다 했습니다. 근데 이게 생각만큼 빠르게 한 번에 어플 깔고 바로 이어폰하고 연결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카메라 꺼놓고 몇 번을 블루투스를 연결했다가 해제했다가 핸드폰을 껐다가 켰다가 하다가 뭐 연결이 되긴 됐어요. 자, ANC 튜닝이라고 이렇게 있네요. 어떤 게 나한테 맞는지 한번 찾는 그런 작업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운데로 놓고, 이게 메인 화면인데 이렇게 노이즈 캔슬링을 켜고 낄 수 있는 기능이 있고, 옆에 토크스루 뭐 주변 소리 듣기 요 기능이 있는데 이거 지금 왜 안 눌러지는지 잘 모르겠네요. 이게 센서가 있어서 귀에 착용한 채로 이걸 눌러줘야지 바뀝니다. 토크스루 주변 소리 듣기, 주변 소리 듣기 기능이 요 순서대로 더 커지는 거예요. 토크스루는 음악도 들으면서 말도 할 수 있는 거, 주변 소리 듣는 거, 주변 소리를 엄청 크게 듣는 거. 자, EQ 튜닝도 내가 마음먹은 대로 할 수 있는 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이렇게 다양하게 포인트를 3개까지 추가로 더 찍어서 조정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제스처도 왼쪽과 오른쪽을 나눠서 설정을 할 수가 있네요. 주변 소리 듣기, 토크스루, 왼쪽은 제스처가 하나인가요? 오른쪽은 굉장히 많네요. 재생 일시 중지, 자동 꺼짐, 제스처, ANC 튜닝, 내 이어버드 찾기, 팁, 빠른 시작 가이드, 펌웨어 기능이 나눠집니다. 그리고 내 이어버드 찾기도 자, AKG N400의 스펙도 간단하게 한번 체크를 해 보도록 할까요? 버즈가 있었고 버즈 플러스가 있었으니까 사촌 형제 같은 그런 친구들과 스펙을 한번 비교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확실히 삼성이 아닌 다른 회사에서 출시가 됐다는 걸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냐면, 삼성만의 코덱, 삼성 고유의 코덱이죠. SSC 코덱이 N400은 없습니다. 그냥 AAC, SBC 요 두 가지 코덱만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8.2mm 다이나믹 드라이버가 쓰여졌는데, 커널형 이어폰 치고는 좀 대구경의 큰 구경의 드라이버가 쓰여졌다는 부분이 좀 특별한 부분일 것 같고, 마이크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뭐 살펴봤습니다만 유닛당 2개가 들어가 있고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가 됐다라는 부분이 앞선 갤럭시 버즈 형제들과는 차별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리고 확실히 방수 등급 같은 경우가 IPX 7등급, 어느 정도의 침수는 견디는 정도의 방수 등급을 가지고 있다는 게 버즈 형제들에 비해서는 훨씬 좀 나은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재생시간 같은 경우에는 버즈 플러스 이전에 버즈 세대로 되돌아간 것 같은 느낌이죠. 유닛도 크고 크레들도 크고 무거운데 재생시간은 좀 짧습니다.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켜게 되면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 5시간 정도, 그리고 최대 10시간 정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조금 재생시간이 짧아진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단점이 될 만한 부분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격은 버즈 플러스보다 공식 출시 가격이 5만원이 비싸죠. 22만 9천원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20만원 초반대에 구입이 가능하고요. 자, 에어팟 프로하고의 비교도 안 할 수가 없겠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을 지원하는 고급형 코드리스 이어폰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 일단은 방수 등급이 에어팟 프로보다는 더 좋다라는 부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이
공식 출시 가격 기준으로 10만 원이 더 싸다. 실제로는 뭐 그 이상으로 더 싸게 구입을 할 수가 있지만 이 부분이 이제 에어팟 프로에 비해서는 좋다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거 이외에 이제 스펙적으로 뭐 비교가 될 만한 부분은 글쎄요. 결국에는 실질적인 사용성이 어떤 게 더 좋냐 라는 게 에어팟 프로하고는 뭐 승패가 갈리는 부분이 아닐까. 근데 뭐 가격이 조금 더 싸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메리트가 있지 않을까. 착용감을 한번 볼까요? 귀에 꼈을 때 이압이 크게 느껴지지는 않고요. 그리고 이 귀에 닿는 부분이 이렇게 평평하게 떨어지는데 노즐도 어느 정도 나와 있고 하다 보니까 귀에 들어가는 느낌이 그렇게 나쁘지 않고 이물감이 크게 느껴지진 않습니다. 오래 착용해도 불편할 것 같은 느낌은 아니에요. 그리고 정면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부피가 좀 있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바깥으로 좀 튀어나오는 느낌은 있죠. 그리고 측면은 이런 느낌. 착용감은 괜찮네요. 버즈나 버즈 플러스에서 AKG에서 튜닝된 그런 사운드에 좀 익숙하다 보니까 비슷한 음색의 소리를 들려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뮤직 스타트! 자, 간단하게 사운드 체크 해봤고요.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성능이 또 어떤지도 한번 짧게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레이턴시 어떤지까지 한번 봤고요. 사운드부터 말씀을 드리면 딱 이겁니다. 갤럭시 버즈 플러스랑 비슷한 음색의 그런 사운드를 들려준다. 저는 사실 요즘에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녀석이 이 녀석이거든요. 제일 좀 편안한 사운드를 들려주는 것 같아서 출퇴근할 때 제일 많이 가지고 다니는 녀석인데 비슷합니다. 좋은 소리가 납니다. 각 음역대가 골고루 살아있는 그런 사운드를 들려주고 이 풍성한 느낌도 있고 한데, 물론 뭐 요거는 2웨이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고 요거는 좀 대구경의 드라이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의 차이점은 분명히 있겠지만 AKG 특유의 중음 고음역대의 어떤 그런 밝은 느낌도 굉장히 좋았고, 받쳐주는 저음역대의 어떤 잔향 같은 것도 굉장히 좀 훌륭한 느낌이었고요. 사운드에 대해서는 사실 특별히 불만은 없습니다. 근데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조금은 부족한 느낌이 아닌가. 이게 주변 소음을 분명히 걸러주죠. 특히 중저음 저음역대에 낮게 깔리는 그런 소음들은 확실히 좀 잡아주는 느낌이 있고요. 중음역대 이상의 고음역대는 조금 작은 볼륨으로 줄여준다 하는 정도의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필드에서 조금 더 사용을 해봐야 되겠지만 노이즈 캔슬링 성능에 있어서만큼은 극적인 소음 감소 효과는 아닌 걸로 모르겠습니다. 이건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고요. 그리고 삼성 제품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SSC 코덱이 안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이 갤럭시 S10 5G에서 동영상을 재생했을 때의 레이턴시, 확실히 버즈 형제들에 비해서는 레이턴시가 조금 미세하게 조금 더 느껴지는, 요거는 뭐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조금 밀리는 느낌,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 뭐 실제 측정치가 아니고 제가 느끼는 바로 말씀을 드리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버즈 플러스나 버즈에 비해서는 조금의 레이턴시가 조금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화이트 노이즈가 살짝 있어요. 이게 그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간 그런 이어폰들 보면은 화이트 노이즈가 조금 있을 수 있는데, 왼쪽에서 미세하게 이렇게 아주 작게 그런 노이즈가, 뭐 음악을 재생하면 안 들리는데 그냥 딱 꼈을 때 미세한 노이즈가 조금 있습니다.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인 것 같아요. 여보세요? 지금 AKG N400 이번에 새로 산 이어폰으로 통화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 목소리가 깔끔하게 잘 들려? 그러면 지하철 소음을 한번 틀어서, 이제 지하철 소음을 틀었는데 지하철 소음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들려? 가만히 있어도 들리는데 내가 말할 때도 소음이 같이 들어온다는 얘기야? 지하철 소음은 들리고 내가 얘기하면 내 목소리가 들리긴 하는데 소음이 약간 묻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약간 묻히지만 통화하는 데는 전혀 지장이 없어. 통화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 통화 품질 같은 경우에는 버즈나 버즈 플러스에 비해서 막 되게 좋다라는 느낌은 없는 것 같아요. 뭐 상대방 쪽에서도 시끄러운 곳 그 소음을 좀 틀어놨을 때 소음이 좀 들리고, 그리고 말할 때 뭐 통화하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지만 어쨌든 소음하고 같이 목소리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요거는 그 통화 녹음된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고 판단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간단하게 체크를 해보려고 그랬는데 뭐 얘기하다 보니까 조금 길어지긴 했습니다. AKG에서
최초로 출시한 코드리스 이어폰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들어간 N400 살펴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뭐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갤럭시 버즈 형제들과는 다른 회사에서 만든, 다른 회사에서 출시된 그런 전혀 다른 이어폰이긴 하지만 카도 삼성에서 통수 쳤다 해가지고 제가 뭐 버즈 플러스하고도 비교를 해보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뭐 뒤통수 친 모델이라고 한다고 하면 전에 출시된 모델에 비해서 훨씬 더 좋아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근데 일단은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뭐 들어간 거를 제외하고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갤럭시 버즈 플러스보다 되게 좋다 라고 하기에는 조금 모자란 느낌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보다 크레들이 굉장히 크고 무겁고 그리고 배터리도 이게 수시로 좀 충전해 줘야 되는 부분이라서 일상적으로 편하게 가지고 다니기는 어렵지 않은가. 이거를 가방 없이 가지고 다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주머니에 이렇게 넣으면 너무 뿔뚝 튀어나와. 어쨌든 버즈 플러스랑 뭐 자꾸 비교를 하게 됩니다만 버즈 형제들과는 다른 라인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20만원 이 초반대 가격에서 이렇게 훌륭한 음질에 그리고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탑재된 고급형 완전 무선 이어폰을 찾으셨던 분들, 특히나 안드로이드 폰 쓰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부족함 없는 그런 녀석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음색이 참 마음에 들어요. 연결 안정성 같은 경우에는 체크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가 지하철로 출퇴근하면서 한번 체크를 해보고 그 결과를 고정 댓글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부족한 영상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